송창영의 일파만파, 현대사회의 핫 이슈들을 보다 깊게 파헤쳐보는 본격 토크쇼. 저는 광주대학교의 송창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현대사회의 정신건강과 명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무한봉불사의 명상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지호스님과 전라남도에서 각종 복지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는 나광국 도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호스님 오늘 오신다고 해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의관을 좀 정제를 했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93년부터 네. 무안에서 봉불사 주지를 맡고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명상심리상담센터 원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주지를 살면서 목포대학교 불교학생 동아리를 좀 보살펴주고 이러다가 그때 저는 불교학생의 동아리뿐이 아니라 기독교 학생 동아리도 계속 동아리 방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학생들이. 그래서 그때 이제 종교는 앞으로는 점점 없어지겠구나. 그러면 그 대안이 뭘까? 네. 그러면 그 대안은 명상이겠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죠. 2008년도부터는 온전히 이제 명상 심리 상담에 본격적으로 매진해가지고 2009년에 명상 심리 상담 센터 쉼을 개원했죠. 이쪽 바로 겁도 없이. 다음 연도에.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지직을 우리 총무쌤한테 물려주고 네. 저는 명상 심리 상담 센터 쉼 원장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굉장히 요즘에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맞습니다. 분노 조절도 네. 잘 안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중요한 핫 이슈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나광국 의원님은 도의회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스님이 계시는 봉불사를 네.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무안. 예, 무안. 무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무안공항활성화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광국 의원입니다. 의원님 힘이 엄청 세십니다. 힘은 모르겠고요. 열심히 항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우리 지호스님 에피소드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부부 관계가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들이 명상이나 심리 상담으로 극복하고 그때 명상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그러죠. 현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저도 40대 50대 남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이다 정도로 사실은 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저도 지금 스트레스라든가 약간 우울증도 좀 있고 폐쇄 공포증도 있고 제가 재난안전을 오래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셨구나. 이 사람 죽는 거 이렇게 그거 희생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거 이런 것들을 모니터하고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항상 좀 힘들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네. 우리 나광국 의원님도 정치하시면서 재밌는 에피소드도 많이 있잖아요. 네, 저희도 주로 사람을 상대로 하는 네. 직업이다 하면 직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있는 에피소드 몇 가지만 간략히 좀 소개드리면, 지지난주에 주민들께서 네. 한 10여 분께서 아주 화가 단단히 나셔가지고 사무실 방문하셨어요. 이유인즉슨 국가기관에서 그 농경지를 개선하는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지의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인 파악을 해본 결과 시행사 즉 국가기관에서는 건설용어, 전문 행정용어로 주민들을 설득 설명을 하려고 했고 이제 주민들이 거기서 오는 거부감이라든가 또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서로 그 단어 선택 아니면 그 표현하는 방법에 의해서 괴리감이 생겨가지고 또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신과 불신이 또 쌓여가지고 마찰이 생겨서 결국에는 사업 포기 직전까지 갔다가 저에게 오셔서 제가 중재를 해서요. 관련된 유관기관들 전부 다 참석하는 연석회를 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좀 해소시켰던 부분도 있고 또 좀 재밌는 에피소드도 최근에 있었던 게 최근에 이제 저희 지역에서는 방언대회 범국민대회 등을 많이 개최를 하잖아요. 무안군에서 열린 범국민대회에 사회자로 나선 적이 있는데 이제 한창 엄숙하고 아주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이제 제 지인께서 나광국 잘생겼다. 일단 말도 잘한다. 또박또박 잘하네. 라고 아주 크게 외치셔가지고 그럼 또 분위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경건한 분위기가 더 경건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참 곤란했던 목소리도 되게 크시네요. 예, 목소리도 큽니다. 명상 그 센터의 쉼 있잖아요. 네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쉼은 어떤 곳인가요? 네, 쉼은요. 네. 언제나 누구든지 와서 좀 쉬어갈 네. 수 있는 곳이죠. 근데
이제 제가 2009년에 명상심리상담소에다 쉼을 개원을 했어요. 강의실도 하나도 없이 무조건 이거는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2009년부터 저희 이제 이렇게 신도들이 밥을 먹는 식당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낮에는 강의하고 밤에는 거기서 또 잠자고 네. 식사 시간이 되면 거기다 상표 넣고 밥 먹고 한 공간에서 그렇게 그러면서 2009년부터 내 청소년 캠프 또 명상 심리 상담사 지도자 과정을 계속했죠. 그런데 한 공간 20평 정도 되는 데서 그렇게 온갖 것을 다 같이 하려니까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와서 프로그램을 하면 프로그램은 좋은데 너무 장소가 안 좋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사실은 의원님이나 군수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오기만 하면 우리 센터 좀 지어주세요. 그리고 15년을 보챘더니 작년에 나 의원님께서 정말 지원해 주셔가지고 작년에 명상심리상담센터 쉼 건물을 지을 수 있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40평 건물 아주 아담하고 예쁘게 강의실과 명상실 두 동을 갖추고 지금 이제 아주 올해부터는 지금 본격적으로 거기 제가 사전에 좀 공부해 보니까 호흡법이라든가 트라우마 치유, 뭐 최근에 제주항공 뭐 참사 때 네. 그런 트라우마 치유도 뭐 하셨다고 하시던데. 네,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죠. 네. 제일 많이 한 건 이제 청소년 명상 캠프 네. 방학 때. 저희 보니까 45에 46회 했더라고요. 그리고 한 1000여 명 청소년들을 그렇게 하고 이제 사별가족 치유 프로그램을 제가 2017년에 석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봤어요. 부처님의 연기법이 정말 모든 사람들의 고통에서 구원할 수 있는가? 구제할 수 있는가? 이건 내가 한번 적용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석사 논문을 쓰려면서 불교 연기법에 기반한 사별가족 치유 프로그램을 했었죠. 1박 2일로. 그런데 의외로 성과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지금 2017년부터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주 명상 프로그램 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또 특별히 그렇게 제주항공 참사 소방관들 트라우마 치료를 방금 말씀 주신 것을 좀 지속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잘 되는 범위인데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특별히 네. 이 프로그램이 네. 유가족들한테는 참가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 오기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지원을 받아야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금 우리 조계종단 불교상담개발원에서 2년째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런 좋은 제도는 좀 확산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제 소원이 그겁니다. 앞으로 우리 주변의 유가족뿐이 아니라 정말 세월호, 제주공항 참사 이런 유가족들을 도울 수 있도록 좀 많이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확대해 주셨으면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재난 현장에서 그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비가 왔었을 때 우산을 씌워주는 것보다 함께 비를 맞아주는 맞습니다. 그러한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우리 불교에서 또 우리 스님이 하고 계시는 이 명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네. 드네요. 나광국 의원님은 지금 그 인구 절벽, 네. 또 종교 절벽이란 단어를 쓰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설명 좀 주시죠. 흔히 이 절벽이라는 단어를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네. 내몰린 상태를 절벽으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맡고 있는 인구 절벽에 네. 더해서 이제 어디 기고문인가 아니면 신문지상에서가 본 종교 절벽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제 뇌리에 깊게 박혀 있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22년도에 출가자 수가 61명, 신학생 희망자 수가 75명. 아하. 심지어 총신대도 그나마 상황이 좋다는 기독교의 총신대도 네. 미달되었더라고요. 아하. 이 정도로 이제 우리 종교인들의 지원이 아주 약해진 상황입니다. 단순히 이는 종교인의 탄생이 숫자가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우리 종교의 세력이 많이 약해졌다는 뜻으로 또 해석이 예, 예. 되잖아요, 충분히. 이런 데 좀 착안을 해가지고요. 종교 절벽의 원인으로 제공된 또 가장 큰 계기가 저는 코로나 또 팬데믹 상황에 있다라고 맞습니다. 봅니다. 예. 좀 더 현실적이고 이성적이면서 과학적 사실에 근거를 하는 현 세태를 반영을 하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물질 만능주의가 대세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 저는 종교의 낙오다. 종교의 세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느 노래 가사의 구절입니다만은 신은 믿지만 신은 없다. 뭐 이런 게 정확하게 현 세대에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데 좀 착안을 해가지고요. 하지만 이렇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현 시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가입국가 세계 1위고요. 또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과연 행복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태까지 종교의 기능이 여러 차례 편취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종교의 기능은 정신적인 아픔, 고통까지 한번 치유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담과 치유의 영역이 아니겠냐. 이렇게 한번 착안을 해봤습니다. 종교 절벽은 충분히 이해가는데 인구 절벽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인구 절벽이요. 지금 전남의 22개 시군 중에 거의 대부분의 시군이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상태에 놓여 있다고 심각하죠, 그러죠. 지금. 아주 심각하죠. 이대로 가다가는 향후 50년 이내에 우리 나라 전체 인구가 50% 반토막이 나고요. 그도 그럴 것이 합계 출산율입니다. 가임기 여성, 그 45세까지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숫자를 표현해 놓은 수치가 바로 합계 출산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현재 0.75명입니다. 우리 현재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1명이 되어야지 우리 현재 인구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0.75명이라는 수치가 나타내는 결과를 뻔히 예측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건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라서 아마 국가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지역적으로 좀 차별화를 두고 특색을 둘 부분이 첫 번째는 아이를 낳고 기르기 편한 육아 그다음에 교육, 주거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죠. 그러려면 일자리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고요. 단순히 누군가의 노력이나 어떤 산업의 발전으로 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국가적인 틀이 바뀌어야 된다. 또 시대적인 흐름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광국 의원님은 죄송한데 지금 정치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저는 도의원으로 활동한 지 한 7년째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말씀도 잘하시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처음 도의원 할 때는 제가 가장 어렸었는데요. 아, 우리 도의회에서. 예. 지금은 4번째로 어립니다. 지금 엄청 윗분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시구만요. 그러면 이게 이런 문제 심각하니까 인구 절벽이 심각하니까 무슨 앱을 만드신다라든가 아니면 뭐 미팅을 주최라든가 무슨 재밌는 그 남녀간의 모임을 만들어준다라든가 뭐 이런 것은 없으셨습니까? 그걸 뭐 의원신문에서 일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인근 지자체 등에서 미혼 직원들이요. 미혼 남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개팅하는, 미팅을 주선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먹고 살기 좋은 지역이 돼야 된다. 먹고 살기 좋은 지역은 물론이고 애를 낳고 기르고 교육하기 편한 지역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일단 저희 지역에 학교 확충하고요. 유일하게 또 전남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학교가 새로 지어지는 지역이 바로 저희 지역이거든요. 남학 신도시와 오룡 신도시의 영향으로 해가지고 신규로 유입하는 세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세대들이 일단 자녀를 쉽게 편하게 보내기 위한 학교 건립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학교는 아마 내년까지 되면 총 8개 학교가 새로 생길 예정입니다. 전국에도 거의 유일무이할 것 같은데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 학생들을, 그 아이들을 학교에 잘 보내고 또 교육하기 편한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상센터 이 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걸 지원을 해주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우리나라에 있는 전통사찰은요.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 법률에 의거해서 보존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이제 지원 근거를 찾겠죠. 그 지원 근거를 찾아가지고 우리 봉불사 같은 경우에는 관음전을 신축하는 예산을 좀 보태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관음전을 그러니까 스님이 설명하신 대로 쉼터라는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그런 아주 동서고금의 아름다운 미적 요인을 다 뽑아가지고 함축해 놓은 그런 아주 신식 관음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만요. 우리 나중에 우리 PD님 이걸 사진을 좀 영상을 올려줘야 제가 이해가 가요. 맞아요. 꼭 한번 사진을 영상 한번 완전 현대식으로 너무 예쁘게 이렇게 원으로. 그 위에서 보면 연꽃 영상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바로 대웅전과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 대웅전을 보다가 바로 이 관음전을 보게 되면 아주 뭐 현대와 미래, 아니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듯한 뭐 그런 환상 속에서 빠질 수가 있고요. 저기 가면 녹차를 마셔야 되는데 여기 가면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같이. 그래서 관음전에도 커피 자판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요? 카페가 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들어오면 거기 한번 앉아보고 싶다, 들어봐보고 싶다.
또 스님의 어떤 설명과 여러 가지 네. 명상에 대한 지도 가르침을 받게 되면 아, 정말 이곳이 편한 곳이구나, 쉬어가고 싶은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갖게 되실 것 같아요. 명상실은 항시 24시간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누구라도 와서 명상을 할 수 있게. 강의실 옆에는 이제 강의실은 강의가 열릴 때만 예. 하긴 하고 아. 2개가 있어요. 예. 건물이 방이 2개인데 강의실은 강의, 명상실은 항상 24시간 명상하고 싶은 사람은 언제라도 와서. 제가 우리 나 의원님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인구 절벽에 대비해서 제가 늦둥이까지 애가 셋이거든요. 그래서 네. 애들 셋 데리고 5명 온 가족 한번 꼭 방문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의원님 그 제주 항공 때 소방대 아까 전에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그 트라우마 예산 편성도 해주셨다는데 잠깐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참사 아마 1시간이 못 돼서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겁니다. 아마 아비 규환이란 말이 따로 없을 정도, 이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관계가 펼쳐졌는데, 그런 처참한 현장을 다 수색하고 수습하였던 우리 가장 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소방대원들이시죠. 현장에 투입되었던 전남 소방 약 1000여 명 중에 25% 정도가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린다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약 52명 정도가 아주 심각한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계신다. 이분들은 계속 추적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판결을 받았을 정도로 심각한 지금 심리적 고통을 안고 계시는데, 마침 지역에 있는 이 심이라는 이 종교시설이긴 합니다만은 종교의 색채를 떠나서 어떤 스님의 실력도 저는 믿고 있고 또 그 쉼터가 갖고 있는 어떤 큰 의미도 좀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전남소방본부에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서 일이 좀 분산 배치를 해서 심적 치료를 받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개진을 했고요. 다행히 또 그게 소방본부 안에서도 받아들여져 가지고 소방관 일부 대원들이 와서 심적 치료를 받고 좀 안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재난이 많이 있었잖아요.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대구 지하철,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여러 가지 참사가 있었는데 저는 그 참사 때마다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도 하고 방송도 하고 토론도 하고 정책 협의회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 무한 참사는 역대급 참사입니다. 네. 한 200여 명의 이 사망자들이 처참하게 됐지 않습니까? 저도 친하게 지냈던 KBS 여자 기자가 이번에 참사에 그렇게 참사가 되어서 전 며칠 동안 그 밥을 잘 못 먹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참사 이후에 서울고 외양간을 확실히 고치는 것이 재난학이거든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고 외양간을 고친다라고 비아냥 그릴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재난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뭔가 바꿔줘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며칠 있다가 또 잊어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재난의 이 희생자 가족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참사에 우리가 어떤 교훈을 찾아야 되고 어떤 것을 모티브를 찾아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후속 조치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우리 스님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요즘에 분노 조절 장애라든가 또 묻지마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님은 절대로 화 안 내시죠? 아이고, 저도 분노가 정말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도 공부하면서 다 알게 됐고, 그래서 자비 명상을 끊임없이 하죠.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자비 명상하고 이런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분노가 훨씬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야, 그 단어 멋지네. 자비 명상이라고. 자비 명상. 야, 모든 사람한테 자비롭게. 나부터. 나한테부터 자비를 베풀고 나도 자비롭게 좀 바라봐 줘야 되거든요. 그게 자기 자비가 있습니다. 네. 자기 자비. 그 이후에 이제 주변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부터 또 모르는 사람, 또 더 넓게 멀리 퍼져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 자비를 보내서 그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그 분노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고 우리가 현명하게 지혜롭게 이렇게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뭐 스트레스로부터 뭐 아주 편안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스님은 방금 자비명상이라 하셨는데 저는 제 스스로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고통명상이라고요. 고통명상. 예, 고통명상. 굉장히 스스로 고통을 주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저는 밤중에도 산을 자주 가거든요. 산을 막 달려갑니다. 랜턴 켜고 뒷산이니까요. 또 우리 도청 뒤에 오룡산이라고 야트막 한 200m 정도 되는 작은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막 혼자 뛰어서 막 올라갔다가 뛰어내려오고요.
숨이 막 멎을 것처럼 바쁘게 뛰고요. 심장이 막 터져버릴 것 같은 뭐 그런 희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거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을 때 그 축구 같은 것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산책으로 조금 약간 좀 천천히 걷는 것보다 좀 스피드하게 해서 조금 땀을 흘려주면 확실히 처음하고 끝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스님 2008년도부터 이제 그 명상센터를 쉼을 운영하시면서 정말 그 명상이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지금 현대 사회에는 명상이 답이다. 예, 이거 장현갑 교수님의 그 책이 명상이 답이다였거든요. 근데 정말로 명상이 답입니다. 감정 조절이 전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본인들이 받는 스트레스, 지금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사실은 해소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고통을 주면서 해소하신다 그랬는데 고통을 안 주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명상이죠. 요즘에 학교 너무 심각하잖아요. 이걸 다 해소할 수 있는 게 명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교육청하고 연계해가지고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지금 하기로 됐어요. 아, 아이디어 굉장히 좋네요. 네, 그러니까 교사들이 명상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학교 교실에 적용할 수 있고 교실에 적용해야 아이들이 편안해질 거고 학교 교실이 바꿔질 것이다. 우리 나광구 의원님은 혹시 이제 정책적으로 어떤 또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올해 저희 큰 아이가 초등학교를 갔는데요. 예. 큰 애가 이미 알파벳을 다 터득을 해서 학교를 가더라고요. 예. 저희 때는 중학교에 그렇죠. 갔어야 예. 알파벳을 맞아요. 배웠거든요. 그런 아이들까지, 그런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종교계에 유입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알던 기존의 종교라는 분과 많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아이들을 종교로 유입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나 노력이 수반이 돼야 된다 반드시. 작년에 일본 출장길에 가서 들렸던 데가요. 효고현에 있는 아와지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대기업인데 파쇼나 그룹에서 운영하는 리조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이 젠보 세이네이라는 그 전망대에서 네. 선체험, 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명상 체험이 되겠죠. 이 선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되게 후회했다는 얘기는 나중에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삼나무로 된 아주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예. 산의 가장 높은 곳에서 섬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젠보 세이네라는 그 사찰이 들어서 있는 전망대가 들어서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는 가운을 입고 빨간 삼나무 건물에서 빨간 가운을 입고 그 삼나무 냄새가 더 좋잖아요. 네. 거기에서 격식을 갖추고 앉아서 다도를 하는 유명한 또 그 다도 명인이 계신가 봐요. 그 명인이 직접 오셔가지고 차를 타는 법부터 간단히 해서 한 3시간 코스인데 금액이 무려 48,000엔. 예, 우리 돈으로 하면 한 48만 원 정도. 네, 한 50만 되겠네요. 예, 우와. 한 3시간 정도 그게 치료하는 비용이 그 정도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예약을 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룻밤을 묵는 비용은 10만 원이 넘어가고요. 훨씬 넘어가고요. 물론 방에 따라서.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약을 하자면 갈 수가 없을 정도 사람이 밀려 있습니다. 네. 섬의 대표 관광지가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지역에 있는 이 봉불사, 이 심이라는 명상센터를 갖고 있는 봉불사가 이에 못지않은 관광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공적 자금, 즉 예산이 투여돼서 가늠전을 건립했기 때문에 나는 공공기관의 성격도 띠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지역민과 함께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네. 같이 즐기고 배우고 명상을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공공장소로 저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 종교계가 앞으로 개척해야 하고 가야 될 길이 아닌가. 항상 지역민과 함께하고 새로운 세대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흐름에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우리 지역에서 갖고 있는 어떤 사찰이라든가 절이라든가 이런 인프라에다가 소위 정신이나 혼이나 의미를 어떤 넣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활동이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우리 지호스님부터 한 말씀 주시죠. 의원님 이제 방금 말씀에 네. 저한테 엄청 그 숙제를 주시네요. 내공이 장난이 아니셔요. 그러니 아주 큰 숙제를 주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긴 해요. 올해 이제 저희가 우리 무안 군민이나 목포 인근의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걷기 명상을 붐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라도 좀 쉽게 와서 할 수 있고 우리 정말 사실은 우리나라 지도의 끝에 아주 변방의 무안에서 명상 붐이 좀 크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우리 나광구 의원님도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주시죠. 경쟁과 성장을 위해서 아주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이제 공감과
치유라는 내용은 이제 가치가 아니라 필수의 어떤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건강과 치유를 위해서 잠시 쉬어가는 여유, 꼭 봉불사가 아니더라도요, 무한이 아니더라도 항상 지난날을 돌이켜보고 앞날을 다시 이겨낼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치유의 시간을 모두 한번 가질 수 있는 여유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나광국 의원님, 앞으로 미래 정치 궤적이 궁금해지고 기대가 되시는 정치인이시고 무한봉불사의 지호수님이 명상심리상담센터 쉼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